안녕하세요. 근로감독관 윤정입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유튜브 노동법 첫 번째 주제는 근로관계의 시작이자 기초로서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두 가지는 꼭 알고 가셨으면 해요. 첫째,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한 부씩 나눠 갖자. 둘째,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을 빼먹지 말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사건의 상당수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썼다면 들어오지 않았을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음식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장은 10시간의 근로시간 중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면서 직원들에게 휴게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필요할 때 알아서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사장 눈치를 보느라 알아서 쉬지 못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쉬지 못하고 일을 했으니 임금을 달라며 신고를 하게 된 거죠. 만약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대로 쉬게 했다면 이런 다툼은 없었겠죠. 이처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써도 대충 쓴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써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근로계약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근로계약은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문서로 해야 되냐 하고 물으신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로 하는 계약도 가능하죠. 구두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말로만 하면 어떨까요? 나중에 서로 못 믿어서 문자로 다시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약속 하나 정해놓고 나중에 잘못 기억하면 친구들끼리도 싸우게 되는데 근로계약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얼마나 큰 싸움이 될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모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서 보여주고 나눠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보여주고 나눠줘야 하는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저희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실제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적기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 기간을 쓰셔야 합니다.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정년까지 보장된 정규직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계약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기간을 쓰셔야 합니다. 다음은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적으시고 근로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지 또 휴게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근무일도 매주 며칠을 근무하는지 매일 근무인지 격일제 근무인지를 적으셔야 되시고요. 일주일을 만근하면 하루는 유급으로 주어야 하는 주휴일은 무슨 요일로 할지까지 반드시 적으셔야 되는데요. 이때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로 정하셔도 되시고요. 근로자별로도 다르게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금은 좀 더 자세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시급인 경우 시급, 1급인 경우는 1급, 월급인 경우 월급 등 계산 방법을 적으시고요. 기본급 외에 수당과 상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임금의 구성 항목까지 모두 적으셔야 됩니다. 또 매월 한 번은 지급하셔야 되는 임금의 지급 일자, 즉 급여일이죠. 날짜까지 반드시 정하셔서 적으셔야 되시고요. 임금은 현금으로 줄지 계좌 이체할지 지급 방법까지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 휴가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적으셔야 되시겠습니다. 이처럼 근로조건이 작성이 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서명 날인을 하시고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부 확인란에 근로자 서명까지 받으시면 완벽한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십니다.
다음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문의가 많은 수습 계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습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업무 적응 기간을 주거나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일정 기간 두고 살펴보기 위해서 수습 기간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시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요. 계속 근무 기간에도 포함이 됩니다. 별도로 수습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정식 채용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쓰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일부 사항을 빼고 쓰게 된다면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각 항목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시지 않는다면 최대 24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고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근로계약서는 안 써도 돼, 그냥 형식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이처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갖는 것, 이것이 근로기준법도 지키고 분쟁도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두유노 노동법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해고의 제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